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 세 가지 종목이 단기간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7%대, 비트컴퓨터가 26%대, HLB가 22% 목표가 달성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종목 4가지 있습니다. 한라홀딩스와 이화공영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9%대 수익률을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손실률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재훈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 정보 그리고 증시 전망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는 금요일 날 연고점을 경신했고 또 다우존스 지수도 35,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미국 증시는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아마 강보합권역에서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나올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잡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좀 갇혀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려면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역이고 종목장이 여전히 좀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8만 원 안착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추가적인 반등수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마찬가지로 좀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좁은 박스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 있어서는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다만 종목별로 흐름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닝신이기 때문에 수급대 선주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환율적인 부분들은 좀 여전히 봐야 돼요. 1150원짜리대에 안착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금 하락세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좀 통과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달러 인덱스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50원 이하권역으로 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면 아마 1160원을 좀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폴더블폰의 최초로 광수폰이 좀 나오죠. 중국폰에서 이건 좀 베낄 수 있겠나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갤럭시 Z 폴드 3가 국내 초도 물량이 전작 대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를 시켰습니다. 10만 대를 쏟아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활을 좀 걸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BH라든가 뭐 바닥권역은 이미 5월 달에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지 쪽에 있어서 KH바텍이라든가 아니면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UTG 관련해서 리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출시일이 다음 달 중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슈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분들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대응을 하면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전기차 시대가 좀 빨라진답니다. 올해 610만 대가 좀 팔려나갔고 지난해 2배 이상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 속속스럽게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로 좀 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벤츠 같은 경우도 2030년도에 완전히 다 바꾸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2차 전지 쪽 섹터에 있어 관심 종목군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상하 프로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포인테크 같은 경우도 장비사들 중에서를 좀 보게 된다라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포인테크 공모가가 34,000원대입니다. 근데 2만 원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뭐 바닥권역은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조금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이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상승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PNT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트롤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독점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엔터주들이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JYP 엔터도 눌림목 구간 이후에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오르락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제 5D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에 있어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5G 투자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쪽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